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눌 대화는 붕괴되어가는 가정이에요. 너무나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헌신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나이를 대충 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이라 그러면은 어땠어요? 서로가 아픔을 함께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갔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표현도 못하고 자기 욕구도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UC 버클리에서 2년간 있을 때 제가 이제 국비 해외 파견 교수로 1년 나가 있었고, 1년은 그 UC 버클리 대학 안에 그 인간행동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도교수인 닥터 스윗 그분 밑에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많은 한인 가정들을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세 2세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1.5세? 그러니까 1.5세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 이민을 간 가정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면 2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았냐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문화적인 충격.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왔는데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동안 기러기 가족이었어요. 저희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 또 남편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나가고, 저는 두 아이를 거기서 놓고 또 거기서 혼자 공부하고, 뭐 이런 세월을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그 교포사회에서 1.5세, 2세 가정을 상담하고 도와주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 역시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고, 뿌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뭐 밖에 나가서 영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국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겪고 뭐 그런 세월들이 저도 겪어서 잘 알거든요. 가끔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도 그런 분들이 오세요. 뭐 태국이다, 캐나다다,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잠시 방학 때 한국에 나왔다가 아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상담을 오십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지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거식증이 걸리기도 해서 거식증이 걸려서 오기도 해요. 근데 상담을 받고 정말 좋아져서 갑니다. 외국에 우리 지금 현재 제 주변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기러기 가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고통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기러기 가족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재공부한답시고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두 아이들 양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 오면 완전히 한국식이죠.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뿌리 교육 시킨다고 아들을 딱 무릎 꿇고 앉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왜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른이 얘기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야.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근데 제 나름대로는 미국에서 키우지만 뿌리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할 때 눈을 쳐다보는 게 정상이지 왜 고개를 이렇게 내린 거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성장해서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이렇게 기러기 가족들도 많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자녀 교육 때문에 갔지만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또 잘 훌륭하게 키운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미국에 가서 또는 외국에 가서 아이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가정은 세계 곳곳에 있지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시각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어떤 그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무서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무섭다기보다는 소통이 어려워요. 뭐 그런 얘기일 거고, 어른을 이렇게 어떤 존중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겠죠.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돌봄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욕구가 있어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여기 가끔 가다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댁에서 이제 많은 걸 결혼 때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집에 자주 가는 것을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뭐 가까이 사니까 싫다. 뭐 그런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의 생각이세요. 저보다 이런 젊은이들과 사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자기 표현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성장하는 그 임신을 하면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신생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뭐 중년기, 뭐 이렇게 노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유아와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과 성인과 중년, 장년들이 다 함께 산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이제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노인 되시는 분은 내가 제일 힘들어 또 그러시죠. 또 어떤 분은 중년 어깨 처진 중년 아빠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여기 유아 3살 반짜리 애가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놀이 치료를 하다가 인형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인형을 왜 던져?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인형을 던졌네. 그 인형은 지금 어떨까? 그랬더니 얘는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만 3살 반입니다. 그러니까 3살 반짜리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썩이니? 3살 반짜리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인간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과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함께 있어줘야 할 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고,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고, 지금도 사실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가족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즐겁게 먹고. 근데 저는 또 상담센터에서 이게 또 촬영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남편은 혼자 집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아내라고 볼 수가 없죠. 좋은 엄마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이제 오늘 주제가 제가 조금 더 새길로 빠졌는데요. 붕괴되어가는 가정.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각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힘드실 거야. 우리 애가 고3인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남편이 지금 퇴직하고, 남성 심리에서 보면 남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래요? 일을 그만뒀을 때랍니다. 여자는 어떤 줄 아세요? 관심 밖의 여자가 됐을 때.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렇게 다른 데로 또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갈까봐 이렇게 큰 단락단락을 정리를 했는데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그래서 죄송하게 제가 돋보기를 좀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울 때 애완동물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이렇게 곁에 있으면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이 없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결혼 42년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이 너무 행복해. 우리 조교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면 예전에는 바빠서 직장 가고 학생들 강의하고 책 쓰고 논문 연구하고 등등등등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마트에 가고 싶을 때 마트에 가고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그리고 내가 또 집 청소하고 싶은 시간에 청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해서 가족들한테 주니까, 야, 주부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부님들께서 보통으로 사는 그 삶이 저는 요즘 행복한 거예요. 시간에 구애를 받죠. 저는 아침에는 또 막 바쁘잖아요. 학교 가느라고 바쁘고, 또 시간 맞춰서 또 강의하느라고 바쁘고, 또 요즘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 이런 표현도 써요. 이제 대학원생들 수업 들어갈 때, 밤무대 쓰러 갑니다. 그래요. 밤무대 쓰러 간다고. 왜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가 학생들의 니드를 다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돌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열심히. 네. 그것도 이제 생존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강의를 하면 또 학생들이 또 그걸 금방 느끼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붕괴되어 가는 가정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가정이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부모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 워크숍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있는 단어 중에 넌 왜 태어났니? 이런 게 떠오르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너만 없었더라면 엄마는 지금의 이런 생활은 없었어. 이런 말. 네, 그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넌 왜 태어났니? 너 때문에 내 삶은 이 지경이 된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거죠. 너만 아니었어도 엄마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아버지는 네 엄마만 만나지 않아서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양파를 2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우리 학생들하고 실험을 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전부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물을 2컵을 넣고 실험을 해요. 물 1컵에다가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의 말을 하고 또 물 1컵에다가는 비난과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거. 그러고 나서 물을 현미경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 물의 결정체는 찬란한 결정체.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체. 그리고 비난과 분노와 이렇게 막 이게 감정을 부모의 아픔을 막 자식들한테 토해냈던 그런 어떤 것처럼 그 물이 결정체가 가시나무처럼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물도 양파도 양파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양파 이렇게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 왜 쪽파라 그러나요? 파가 이렇게 파랗게 쭉 올라와요. 근데 이쪽에 요구란 양파는 찌 나오더니 이렇게 시들어서 누리끼리 하더니 죽어버려. 네. 물도, 나무도, 동물도 과연 사람은 어떨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화가 날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 막 말했던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저도 이렇게 막 분노했던.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랑의 심리학자 스탠포드 대학인가 제가 그 학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스탠으로 나가는데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고 근데 그분의 사랑의 심리학에서 보면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삼각형의 변이가 똑같다. 삼각형은 그 세 면의 변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위치는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헌신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신이. 그 다음에 열정, 패션. 그 다음에 친밀감.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의 구성원이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져가는 가정에는 여기 한두 가지가 빠지거나 세변의 길이가 다르거나 남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그 학자 이름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사랑의 심리학 삼각형에서 보면은 우리 조교님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거기 사랑의 삼각형 여기 보면은 학자가 누구지? 맞아요, 스탠버그. 우리 조교님이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탠포드가 아니에요. 스탠버그라는 학자는 남녀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는 거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정, 그리고 친밀감. 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만 사랑의 어떤 결정체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어땠어요? 우리 부모님은 헌신의 길이는 길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UC 버클리에 있을 때 그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 뭘 연구하냐면 한국 여인의 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저녁에 초대해서 보통 미국에서는 저녁에 여자를 초대하는 거는 데이트거든요. 근데 데이트가 아니라 저를 특별히 초대를 해서 그 한국의 여인들의 한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 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그걸 연구한다.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에는 한국 사람은 그 한국인의 여인의 어떤 한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외국 사람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헌신의 길이가 길고 열정감의 길이는 짧고,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한을 품고 그러니까 헌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정도 안 가고 그냥 사는 거, 자식 놓고 사는 건데 존중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자가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한 1m 떨어져서 뒤에 따라가고, 그게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개화가 되셔서 그랬는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보통 많은 부부들이 손을 잡는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걷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남편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헌신하는 여성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한국인에게만 있는 한이라는, 그래서 그 정신 병약 책에도 보면, 사전에 보면 한국 여인에게만 있는 병, 그래서 한이라고 나와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결혼하면 자녀를 꼭 낳는 거죠. 그죠? 그것이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고 믿었고, 결혼의 파탄을 막아준다고 믿었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손주를 낳아서 이렇게 어른들께 드리는 것이, 낳아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너가 가장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제 대학교 때,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에요. 너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가 가장 원하는 삶.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가장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보면요. 일단 가정에서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네. 헌신이 있어야 돼요. 과연 제가 헌신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은 그 구성원, 아내로서의 헌신, 어머니로서의 헌신, 남편으로서의 헌신,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로가 respect each other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share each other, 또 뭐 respect each other 뭐 그런 거겠죠. helping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가족 집단의 전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적인 게 있어야 이게 정말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결혼과 함께 시작해서 가족 전체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죠.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바람직한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남편하고 이렇게 화났을 때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잘 안 돼요. 그냥, 어떤 지적을 하게 되죠. 지적을 한다는 것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피곤하겠죠, 서로가. 근데 이제 그 지적을 하는 방법, 소통의 기술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붕괴되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가정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남편의 어떤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적해 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저는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경청자가 돼야 되겠죠. 좋은 경청.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고개를 좀 숙이고 있었더니 자기를 리스펙트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냥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봐주고 그랬구나.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이해가 되는데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쭉 쳐다보고 얼굴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리스펙트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상대를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니드, 욕구나 감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사회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오래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excuse me, sorry 이걸 막 thank you 이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하는 내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아들이 왔는데 예전에 제가 하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들어갈 때 문 열어주고 나올 때 열어주고 막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행동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는 그거를 좋게 보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번에 아들이 잠시 다녀갔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특히 가족끼리. 그래서 가족원들, 구성원들 간에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많이 표현해요. 근데 이제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그냥 보통 한국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별로 많이 안 하는 거를 우리 아들이 좀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그건 문화적인 차이냐,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 엄마가 마음으로 다 느끼고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칭찬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이게 너무나 값진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린 그걸 잘 안 할까요? 생활에 지쳐서 그렇지. 생활에 지쳐서.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헌신이에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종교적인 표현인데요. 영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이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인간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헌신,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제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기독교적인 그것을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헌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다 이렇게 뭐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또 물질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문제를 보고 있는데 남편은 저렇게 보고 자녀는 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가정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데 다 각방에서 따로 사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인데 가정을 떠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고, 가정을 떠나서 혼자서 어린 시절서부터 그 외롭게 공부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다 가정의 붕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모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향과 헌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영적인 결속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만족한 삶을 향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장수하고,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은 땅을 기업으로 삼고 장수한다는 그런 성경 규절이 있잖아요.
병도 잘 안 걸리고. 병을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안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잘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붕괴되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의 특성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각자가 자기 역할에서 헌신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다. 고통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네. 그래서 특히 부부간에는 절대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 편을 들고 엄마는 아들 편을 들고 이렇게 삼각관계, 이각관계, 사각관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부부는 자녀에 대해서도 절대로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공유해야 돼요. 저는 결혼 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되면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 비밀이라는 게 무슨 심각한 비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엄마 몰래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아빠 몰래 딸에게 무슨 뭐 자금을 대주고 이런 것도 비밀이잖아요. 이런 게 다 오픈돼야 돼. 투명하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 그 다음에 영적인 헌신, 이거는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어떤 해당되는 얘기겠죠. 뭐 종교를 안 가지는 분들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헌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여기 이제 아동들이 왔을 때 이제 부모님 이제 아동 때문에 이제 많이 염려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대처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능력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왜? 부모가 이미 다 해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대처할 능력이 예전의 아이들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도 고난과 고통은 있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살짜리, 그러니까 3살 반 된 아이가 인형을 던지면서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고 너는 왜 태어나서 날 힘들게 하니 이러잖아요. 놀이치료에서 제가 3살 반짜리 애도 죽고 싶을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한 가정도 어떤 가정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갈등이 오지요. 살다 보면. 근데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이렇게 가족이 다 결집되면서 그때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이렇게 갈등이 올 때 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왜 태어났어? 당신은 왜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가정과 붕괴되어 가는 가정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이제 보면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봤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자원이에요. 그리고 지원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각각의 팍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났을 때 결속이 안 된다? 이미 붕괴된 가정이죠.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붕괴된 가정. 가족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끼리 쫙 뭉쳐야 되는데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헌신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고통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고
비난이나 설교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공격적인 지적질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감사의 표현,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리고 그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주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역할. 물론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했지만 저도 여기에 다 자신을 갖고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 보다 행복하고 또 결속되는 가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헌신하는 가정, 또 부모는 자녀들을 또 긍휼히 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또 그렇게 보고, 또 부부관계 없는 나에게 시집와서 당신 정말 고생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살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잘 참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또 이런 아내라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편이. 여러분들 가정이 항상 이렇게 결속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함께하며, 그리고 늘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감사의 표현 잊지 않고 한다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다음 6번째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교수의 상담TV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